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전기가 어떻게 생기고 또 그 전기가 어떻게 가정으로 송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쵸? 자, 그런데 미래를 위한 이제 에너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에너지, 우리 앞으로 또 알아볼 거지만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 우리 지구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쓸 것인가.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지구 에너지의 원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죠? 우리가 뭐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그치, 음식물에서 나오죠.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들을 먹는데 그 중에 한국인의 주식, 대표적인 거 뭐죠? 밥, 쌀이 있지, 쌀. 자, 쌀은 어디서 오죠? 벼가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벼, 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한테 오는데 식물이 자라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광합성하려면? 그치,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여러분들 주로 좋아하는 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 얘네들은 뭘 먹고 자라요? 소로 생각해 봅시다. 소. 풀을 먹죠. 그치. 그 풀은 어디서 나와? 식물들의 광합성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결국은 식물을 통해서 태양에서 오는 거야. 자, 가로등을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 가로등을 켤 때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지. 그럼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 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데 발전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수력 발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까지, 높은 데 물이 있잖아.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끊임없이 높은 데 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이것과 연관돼 있어. 자, 구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 자, 구름은 수권, 물에 있는 것들이 증발해서 응결해서 하늘에서 응결돼서 생겨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산 위에서 뭐 비를 내리면 물이 높은 데에 생기는 거죠. 이제 물을 증발시키는 에너지는 뭐죠? 뭐가 물을 증발시켜요? 우리 지구에서? 그치? 태양 에너지. 그래서 구름을 만들어, 바람을 일으켜,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 모든 에너지가 다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그럼 태양 에너지 한번 봐볼까요? 태양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구에 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굉장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 왜냐하면 태양이 이만하고 지구가 이만한데 태양은 사방으로 빛을 내요. 지구에 오는 빛은 굉장히 조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다 먹여 살리는 에너지를 태양이 주고 있어요. 여름에 엄청 뜨겁지? 태양이 주는 에너지예요. 자,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냐면 핵융합으로 생깁니다. 핵융합. 우리 빅뱅 때도 배웠지만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아주 약간 줄어들어요. 4.032에서 4.003 정도. 굉장히 조금 줄어드는데 이 조금 줄어드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온 우주로 퍼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구로 와요. 태양 내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에너지가 지구로 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름과 비가 만들어져. 그래서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요. 또 광합성으로 생물체들, 식물이 화학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해. 그래서 양분을 만드는 거죠. 포도당 같은 걸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도 전환됐어요. 이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은 과거의 생물체가 고온 고압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생긴 거지. 과거의 생물체는 바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 에너지를 저장했는데 그게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은 태양 에너지야.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치? 요즘 태양광 많이 쓰고 있죠. 전기를 만듭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 태양의 뜨거운 것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흘러내린 물, 이 물을 이렇게 흘러내린 걸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그 밖에 모든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태양이다. 자, 근데 우리 이제 화석 연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자, 대표적인 화석 연료 석유를 한번 봅시다. 석유가 어떻게 생기냐면 옛날 옛적에 살았던 생물들이 이제 호수 같은데, 바다 같은데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그 위에 흙이 쌓여. 흙이 쌓이고 오래 지나면 이 흙이 돌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뭐가 되냐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혹은 천연가스, 혹은 석탄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쓰는 그 화석 연료의 양을 보면 점점점 어쩌고 있어요?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점점 에너지 쓰는 양은 늘어나요. 근데 이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 연료들은 양은 무한정할까요? 그러진 않겠지. 이게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현재 이제 대략 석유는 매장량이 뭐 1조 7천억 배럴 정도 된대요. 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통 단위 뭐 이런 거예요. 연 생산량이 324억이야. 그러면 1년에 324가 없어져요. 10년 지나면 3024가 없어지겠지. 100년 지나면 3조가 없어지겠죠. 3조 있어요? 없어요. 100년 못 가. 그치? 석탄도 8,915억 톤 매장돼 있대. 82억 톤 정도 1년에 쓴대요. 그러면 100년 지나면 820억 톤. 100년 지나면 8,200억 톤 정도 쓰겠죠. 100년 정도 쓰면 다 쓸 거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 많이 못 써요. 100년 못 써요. 자, 화석연료의 생산 과정, 그치? 이렇게 생겨요. 생물의 유해가 가라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깁니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변하는 원인은 뭘까요? 왜 점점 많이 쓰고 있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전기도 더 많이 쓰고 차도 더 많이 쓰고 공장도 더 많이 돌아가고 그러고 있어요.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인구는 어때? 인구도 점점 늘어나죠. 인구 점점 늘어나니까 쓰는 에너지도 늘어나겠지. 그런 겁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매년 화석연료를 채굴할 경우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점이 아까 100년이 채 못 돼요. 그 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화석연료가 고갈될 경우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뭘로 움직여요? 휘발유 아니면 디젤, 석유로 움직이죠. 석유 다 떨어지면 차는 어떻게? 우리 일반 화석연료를 쓰는 차들은 못 다녀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거 쓰잖아. 그치? 전기를 만드는데 자, 화력발전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씁니다. 그렇지 않는 게 또 뭐 있죠? 원자력 발전도 있기도 하고, 그치? 태양광 발전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다양한 발전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의 가체 연수, 가능한 채굴 연수. 자, 석유는 아까 계산해봤지만 대략 52.5년 지나면 다 쓴대요. 천연가스도 54.1년 정도, 석탄은 110년 정도 되면 다 쓴대. 물론 이 양이 좀씩 변해.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새로 발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못 썼던 걸 기술의 발전으로 쓸 수 있기도 해져서 점점 늘어나긴 해요. 그치만 아무튼 한정돼 있어. 지구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새로 생기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뭐 쓰는 동안 새로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정돼 있어. 근데 인구가 2013년에는 약 72억 정도에서 에너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2040년 정도 되면 인구가 한 90억 정도 될 거래요. 에너지 소비량이 34% 정도 증가할 거래요. 그럼 이거 쓰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지. 그래서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된다. 그래서 이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떤 댓글을 달 거냐면 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또 대체해서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즉, 여러분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